735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 저자 카를로 로벨리. 출판일 2023년 12월 1일. 상상빌더 요약. 아름다운 양자 물리학. 책 소개.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모든 순간에 물리학의 저자 카를로 로벨리 최신작. 이 책은 북해의 섬 헬골란트에서 23살의 독일 청년이 발견한 양자론에 대한 아이디어로 시작한다. 그의 이름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헬골란트 섬에서 출발한 이야기는 양자론의 탄생과 해석들, 그로 인한 혼란 그리고 오직 상호작용으로만 이루어진 세계의 실체, 양자론의 관계론적 해석에까지 이른다. 우리는 이 세상을 물질의 측면에서 생각하지만 사실 현실이라고 부르는 이 세계는 상호작용하는 실체들의 광대한 네트워크다. 대상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바로 그 대상 자체인 것이다. 소년이 돌을 던지고 돌은 날아가 공기를 움직이고 나무는 태양으로부터 산소를 만들고 사람들은 산소를 마시고 산소를 마신 사람들은 별을 보고 이 세계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카를로 로벨리의 양자 이론이 밝히는 세계의 실제를 통해 우리는 지금껏 전혀 보지 못했던 눈부신 현실의 실체를 직접 만져보는 듯한 경험을 한다. 동시에 우리의 선입견에 계속해서 의문을 던진다. 물질이 아닌 관계로만 이루어졌다면 이 세상의 기본 실체는 무엇일까? 세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할까? 나의 생각과 주관성, 가치, 아름다움, 의미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그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탐구하며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우주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는 명쾌한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 소개. 저자 카를로 로벨리, 물리학자.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 양자이론과 중력이론을 결합한 루프양 자중력이라는 개념으로 블랙홀을 새롭게 규명한 우주론의 대가로 제2의 스티븐 호킹이라 평가받는다. 1981년 볼로냐 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고 1986년 파도바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프랑스 엑스마르세유 대학교 이론 물리학센터 교수이자 프랑스 대학연구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론 물리학 연구센터 페리미터 연구소의 저명한 객원 연구의장이기도 하다. 지은 책으로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모든 순간에 물리학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만약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등이 있다. 2014년 이탈리아에서 모든 순간의 물리학이 첫 출간된 이후 그의 책들은 종합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40개국에서 번역, 출간되어 2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한 바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0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물리학자 머리 겔만은 양자역학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용할 줄은 아는 무척 신비롭고 당혹스러운 학문이다. 라고 말했다. 양자론에 대한 아이디어를 선구적으로 제시했던 아인슈타인도 20세기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도 아무도 양자를 이해하지 못한다. 고 썼다. 양자론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니. 지금 이 순간에도 쓰고 있는 컴퓨터부터 원자력 발전소에 이르기까지 최신 기술의 기초가 되고 공학자, 천체 물리학자, 우주학자, 생물학자들은 매일 이 이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말이다. 심지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도 이 이론의 기초가 포함되어 있다. 양자 이론이 탄생한 지 100년이 지났지만 이는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신간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는 이 수수께끼 같은 양자 이론이 세계의 실제 모습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양자 이론이 그려내는 현실 세계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진지하게 탐구한다. 로벨리의 탐구는 강한 바람이 부는 척박한 북해의 섬 헬골란트에서 양자 이론을 꽃피운 젊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양자론의 탄생과 해석들, 그로 인한 혼란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오직 상호작용으로만 이루어진 세계의 실체, 양자론의 관계론적 해석에까지 이른다. 이 여정의 전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광활하고 방대하며 과학과 철학의 영역을 경계 없이 넘나드는 통섭적 사고의 끝을 보여준다. 너에게는 실제하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카를로 로벨리가 이 책에서 설명하는 관계론적 해석은 무엇일까? 이 양자 이론의 핵심은 양자론은 양자적 대상이 우리 혹은 관찰이라는 일을 하는 특정 실체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양자론은 어떤 물리적 대상이 다른 의미의 물리적 대상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술한다.
다시 말해, 물리적 대상이 다른 물리적 대상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기술한다. 우리는 이 세상을 대상과 사물, 실체 과학 전문 용어로 물리계라고 부르는 것의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광자, 고양이, 돌, 시계, 나무, 소년, 마을, 무지개, 행성, 은하단 등등. 그러나 이 대상들은 각자 고고한 고독 속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작용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려면 고립된 대상이 아니라 이러한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소년이 돌을 던지고 돌은 날아가 공기를 움직이고 다른 돌에 부딪혀 그 돌을 움직이고 그 돌은 떨어져 땅을 누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태양빛에서 에너지를 얻어 산소를 만들고 마을 사람들은 그 산소를 마시며 별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별들은 다른 별들의 중력에 이끌려 은하 속을 움직여갑니다.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이 세계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호작용의 촘촘한 그물망입니다. 대상은 대상이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 자체로 존재한다. 상호작용하지 않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우리가 현실 혹은 실제라고 부르는 이 세계는 상호작용하는 실체들의 광대한 네트워크다. 대상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카를로 로벨리의 관계론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양자로는 바로 이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세계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촘촘한 그물망이다. 대상은 처음부터 고유한 속성을 지닌 자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다른 대상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관련 속성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관계적 존재다. 사물의 속성은 대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물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존재하며 상호작용하는 대상이 달라지면 속성도 달라질 수 있는 두 대상 사이의 관계다. 한마디로 이 세계는 확정된 속성을 가진 대상들의 집합이 아닌 관계의 그물망이다. 이것이 로벨리가 말하는 양자 이론이 밝혀준 실제의 모습이다. 그렇게 드러난 세계는 희박한 세계다. 이 세계 속에 있는 것은 확정된 속성을 가진 서로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게다가 상호작용할 때만 속성과 특징을 갖는 존재들인 것이다. 돌은 그 자체로는 위치가 없고 충돌하는 다른 돌에 대해서만 위치를 갖는다. 하늘은 그 자체로 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올려다보는 나의 눈에 대해서만 색깔을 갖는다. 하늘의 별은 독립적인 존재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이 속한 은하계를 이루는 상호작용 네트워크의 한 매듭일 뿐인 것이다. 따라서 양자 세계는 기존 물리학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더 무르고 일시적이고 불연속적인 사건들과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로벨리의 표현에 따르면 베네치아 레이스처럼 정교하고 복잡하면서 연약하게 짜인 세계, 다. 모든 상호작용은 사건이다.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 가볍고 덧없는 사건들이지 철학이 상정한 절대적인 속성을 지닌 무거운 물체 같은 것이 아니다. 카를로 로벨리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자연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라고 덧붙인다. 세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과학의 힘이다. 사실 낯설게 느껴지는 이러한 로벨리의 관계론적 해석의 양자 이론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 즉 세계의 실제에 대한 그림 또는 사물을 생각하는 개념적 틀을 새롭게 열어준다. 주체, 객체, 물질, 정신, 실제, 사고 같은 이원론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과학은 자신이 내내 가지고 살던 개념적 토대를 수정하고 지금부터 바라보는 세상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반항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에 힘을 준다. 때로 그것은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상에 의문을 제기하여 우리가 세계를 생각하는 방식의 개념적 문법 자체를 건드리는 일이 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세계상을 업데이트합니다. 현실에 대해 생각하는 새로운 지도를, 세계를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지도를 찾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론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과학적 사고가 이미 얻은 확실한 사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양자론에 있어 더 유효한 설명을 찾기 위해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에 다시 물음을 던지며 모든 것을 다시 뒤집어 엎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말이다. 카를로 로벨리는 세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과학의 힘이라고 말한다. 아낙시만드로스가 지구를 떠받치고 있던 받침을 없애고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를 하늘로 띄워 회전시킨 이래로 세상에 대한 그림이 더 효과적인 형태로 끊임없이 다시 그려져 온 것처럼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던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진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카를로 로벨리와 함께 물리학이 가진 유의미한 재미,
무궁무진한 양자 세계의 진가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서 말이다. 1925년 여름 23살의 한 독일 청년이 바람이 많이 부는 북해의 외딴 섬, 성스러운 섬이라는 뜻의 헬골란트 섬에서 며칠 동안 불안한 고독의 나날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그는 모든 난해한 사실을 설명하고 양자역학의 수학적 구조인 양자론을 구축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아마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혁명이었을 겁니다. 청년의 이름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였죠. 이 책의 이야기는 그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대상과 사물, 실체 과학 전문 용어로 물리계라고 부르는 것의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광자, 고양이, 돌, 시계, 나무, 소년, 마을, 무지개, 행성, 은하단 등등. 그러나 이 대상들은 각자 고고한 고독 속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작용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려면 고립된 대상이 아니라 이러한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소년이 돌을 던지고 돌은 날아가 공기를 움직이고 다른 돌에 부딪혀 그 돌을 움직이고 그 돌은 떨어져 땅을 누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태양빛에서 에너지를 얻어 산소를 만들고 마을 사람들은 그 산소를 마시며 별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별들은 다른 별들의 중력에 이끌려 은하 속을 움직여갑니다.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이 세계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호작용의 촘촘한 그물망입니다. 물리적 변수는 사물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서로에 대해 나타나는 방식을 기술합니다.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 변수의 값을 부여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죠. 변수는 어떤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그 대상과 관련해 상대적인 값 입자의 위치나 속도를 갖는 것입니다. 세계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네트워크입니다. 물리적 물체가 상호작용할 때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돌이 다른 돌과 부딪힙니다. 햇빛이 내 피부에 닿습니다. 독자인 당신은 이 글을 읽습니다. 속성이 상대적일 뿐이라는 사실 때문에 여럿으로 쪼개진 시점과 다양해진 관점도 이러한 정합성 덕분에 다시 봉합됩니다. 양자론의 문법에는 이러한 정합성이 갖추어져 있으며 이것이 상호주관성의 기반이 되어 우리의 공통된 세계상의 객관성을 뒷받침합니다. 서로 대화하는 우리 모두에게 나비의 날개색은 늘 같은 색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라고 부르며 그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의 놀라움을 느끼는 빛으로 가득한 이 마법의 만화경. 우리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연약한 베일은 바로 이 무한한 신비를 탐색하기 위한 서투른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손에 든 지도를 믿고 의심 없이 세계를 건널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요. 세계의 빛과 무한한 아름다움에 그저 압도된 채로 말없이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을성 있게 책상 앞에 앉아 촛불을 켜고 노트북을 열고 실험실에 가서 친구나 논적과 논쟁을 벌이고 성스러운 섬에 틀어박혀 계산을 하고 새벽녘에 바위산을 기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차를 마시고 벽난로 불을 지피고 다시 자판을 두드리면서 몇 가지를 조금 더 이해하고 기존의 해도를 집어들어 그 한 부분이라도 더 낫게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연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서로 부딪혀 튀어오르는 작은 돌멩이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수 있다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돌멩이 하나도 광활한 세계입니다. 확률과 상호작용이 요동치는 이글거리는 양자들의 은하계죠. 다른 한편 우리가 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미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겹겹이 쌓인 층으로 이는 점과 같은 상대적인 물리적 사건들의 은하계와 우리 사이의 상호작용이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단순한 물질이 흩어져 복잡한 층이 되어 갑자기 단순하지 않게 보입니다. 희미하게 풀린 우리의 정신과 단순한 물질 사이의 간극은 어쩌면 뛰어넘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사물의 총체를 상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우주 바깥에 있고 거기서 바라본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사물의 총체에는 바깥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존재하지 않는 관점입니다. 세계에 대한 모든 묘사는 내부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외부로부터 본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서로를 비추는 부분적이고 내부적인 관점들만이 존재할 뿐이죠. 세계는 관점들의 이러한 상호 반영인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은 이러한 현상이 이미 무생물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일한 대상과 관계된 속성들의 집합이 하나의 관점을 형성합니다. 관점을 다 버리고서는 사실의 총체를 재구성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란 오직 상대적인 사실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사실이 없는 세계에 있게 됩니다. 관계적 관점에 설 때 우리는 주체 객체, 물질 정신의 이원론에서 실제 사고 또는 뇌의식의 환원 불가능해 보이는 이원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밝히고 그것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밝히고 나면 그 후에 이해해야 할 무엇이 더 남아 있을까요? 이러한 과정은 거기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몸과 외부 환경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반응이자 그 관계가 정교화된 것입니다. 이 과정들은 우리 몸의 외부와 내부 사이를 그리고 내부와 내부 사이를 가로지르죠. 우리 의식의 현상학이란 뉴런이 전달하는 신호에 포함된 관련 정보를 서로 비추는 거울 게임에서 이러한 과정이 자신에게 부여한 이름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